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자극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고지혈증 팩트체크.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100만 뷰 찍은 이야기들 모두 사실일까요? 약간 좀 자극적이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이 시대에 사실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서 다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건강 상식들이 다 사실인지 가끔 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희 전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인터넷에서 도는 건강 상식이 많은 경우에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게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한 오래됐지만 이 좀 유명한 뉴스, 유명한 이 신문에 난 그런 기사입니다. 손발이 차면은 혈전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그래서 뭐 청국장 추출물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손발이 차면은 혈전이 생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손발이 차다고 혈전이 생기는 사람은 정말 심한 혈관 질환, 그 중에서도 아주 극한 경우에만 생기고 일반적으로 손발이 차다고 혈전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구나 혈전이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혈전이 생긴다고 면역력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청국장 추출물이 효과가 있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혈전 또는 혈액순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전공이 순환기내과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5개월 전에 이 비욘디에서도 혈액순환장애라는 병은 없습니다. 혈액순환장애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이고 혈액순환 개선제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9,100회. 그렇지만 이런 이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자료들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주는 것이 제 순환기 내과 의사로서의 좀 임무라고 좀 생각돼서 오늘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전 시간에 고지혈증 신약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오늘의 강의를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신약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신약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추거든요. 근데 많이 낮추는 데서 기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고지혈증 약이 당신을 죽이고 있다는 근거, LDL 콜레스테롤 낮추면 큰일 납니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 이제 그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그 다음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 유튜브부터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상당히 좀 강력하죠. 고지혈증 약이 당신을 죽이고 있다는 근거. 제가 당신을 죽이고 있다는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133만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봤죠. 근데 조회수가 높은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댓글입니다. 댓글을 이제 보면은 제약회사가 실할 영상이네요. 솔직한 내용과 사과 용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주고 혈관에 좋다고 하는 의사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양심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사과까지 하는 의사분 너무 감사하고 널리 퍼뜨려야 할 듯.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고지혈증 약을 많이 처방하는데 양심에 꺼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논문이 이 연구가 뭔지를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과연 음모인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진단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 검사한 환자를 2013년까지 최대 10년까지 추적해서 봤습니다. 총 인원이 1281만 5천 명이니까 굉장히 많죠. 1200만 명, 1300만 명의 다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굉장히 장기간 연구를 했으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연구가 잘 된 연구로 보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사망률의 상대 위험도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 낮아질수록 콜레스테롤이 낮아질수록 이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콜레스테롤이 낮춘다는 것이 음모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연구는 소위 말해서 이제 등록 연구입니다. 등록 연구는 뭐냐면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군,
건강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뭐 일제히 어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건 아니죠. 그죠?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전체 환자에서 콜레스테롤 취하고 사망률을 조사하고 그 연관관계, 그 같이 움직이는가, 그 관계를 분석한 건데 주의할 점은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과 사망률이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낮은 것이 사망률의 원인인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등록 연구에서는.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이제 암이 있는 환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암이 있는 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서, 암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겠죠. 그죠? 더 사망률이 높겠죠. 근데 암은 소모성 질환이라 그래서 몸에 영양분을 이 암이 다 빨아가기도 하고 암 때문에 몸무게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병 자체로 콜레스테롤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둘은 같이 움직이겠죠. 콜레스테롤과 사망률은.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암이 두 가지의 원인이지 이 두 가지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차적 연관관계라고 그래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2차적인 연관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암이 있는 사람은 좀 빼고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 불행히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간질환인데요. 간질환도 사망률이 높고 콜레스테롤 저하되고 만성 소모성 질환, 뭐 굉장히 심한 폐병을 앓고 있다. 사망률 증가되고 콜레스테롤 저하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줄줄이 있는데 이거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다 분석할 수도 없고 이거를 숨은 2차적 연관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망률과 콜레스테롤이 같이 움직이더라도 연관관계를 있더라도 하나가 어느 한쪽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인과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연구인데 좀 길죠. 연구 이름이 긴데 영어로는 이제 RCT라고 그럽니다.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연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한쪽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를 하고 한쪽은 콜레스테롤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뭐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 스타틴이라는 약도 있고 뭐 이 주사제도 있고 뭐 때로는 뭐 운동을 쓸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를 쓸 수도 있고 하여튼 치료를 하고 한쪽은 방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기간 추적해서 사망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고 원인을 조정하고 결과를 나중에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RCT는 뭐 요 정도로 뭐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연구를 하려고 이 연구를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와 뭐 방치하는 걸로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분이 저 콜레스테롤 낮추고 싶어요. 치료하는 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환자는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도 많고 평소에도 더 건강한 환자일 가능성이 많죠. 나 그냥 두세요. 나 콜레스테롤 그냥 살래요. 이런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없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별을, 이런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가 딱 왔을 때 이제 뭐 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무작위로 이 치료군과 방치군의 뭐 대조군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배정을 하죠. 일단 배정을 하면 끝나냐? 그렇지는 않죠. 콜레스테롤 낮추는 군에 배정된 환자가 나 이제 치료를 받으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치료가 효과도 없는데 뭐 결과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의사분이 이분은 치료군이다. 그럼 내가 이 환자를 열심히 치료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이제 또 다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느 쪽에 배정됐는지를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걸 이중맹검, 모르고 검사한다는 건데 이중으로 맹검하고 이 미중 맹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약을 사용합니다. 치료약이 있고 가짜약이 있고 두 개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환자가 이 어느 약을 먹는지도 모르고 의사도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기간 이제 추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약을 테스트하는 제약회사라면은 뭐 이 결과가 좋게 나와야 이제 약을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좀 조작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심장 사건이냐, 그리고 통계를 하는 것도 독립적인 위원회와 독립적인 연구자가
통계 분석을 하게 됐고, 이 과정을 약의 승인 같으면 이 과정을 FDA가 다 감시하고 승인하고 그런 과정을 다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단순한 등록 연구는 연관관계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이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뭐 이런 연구 하나 하려면 뭐 간단하게는 뭐 한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다 이제 필요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 연구 하나로 이 결론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관계된 뭐 몇십 개의 RCT가 있어요. 몇십 개, 27개의 RCT를 모아가지고 17만 명 대상입니다. 모아서 평균 4.9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다 통틀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RCT를 여러 개에서 통틀어서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은 LDL이 39 감소할 때마다 총 사망률이 9%, 심혈관 사망률 12%, 관상동맥 질환 25%, 뇌졸중이 15% 감소합니다. 왜 39mm냐?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는 단위를 미리몰 퍼 리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보통 단위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는 이 1몰 퍼 리터가, 그러니까 1미리몰 퍼 리터가 39mg 퍼 데시리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가 나왔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약을 쓰면 보통 한 80, 10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망률도 한 18% 이상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쭉 모아서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온 환자도 있고 아닌 환자도 있고 쭉 보면은 여기 뭐 LDL이 70이죠. 요즘은 이제 30까지 떨어졌습니다. 30에서도 더 낮게 나오는 연구가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떨어짐에 따라서 심혈관 사건이 쭉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RCT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사망률은 감소합니다. 등록 연구가 틀린 거죠.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낮은 게 왜 사망과 연관이 되었느냐? 이거를 이제 자세히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등록 연구긴 한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처음 조사하고 6년 후를 조사했어요. 처음에 낮음, 중간, 높음을 조사하고 나중에 또 낮음, 중간, 높음을 조사해서 또 환자를 쭉 분석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낮은 환자, 이 환자는 계속 중간인 환자에 비해서 심혈관 사망률이 21% 낮습니다. 계속 높은 환자는 심혈관 사망률이 39%가 높아요. 뭐 콜레스테롤 이 동맥경화 생기고 심혈관 사망을 일으키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수치가 떨어지는 환자, 뭐 높은 데서 중간이든 중간에서 낮은 데든 떨어지는 환자는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암과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져요. 이런 연구가 굉장히 잘 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사망률이 낮습니다. 단 암과 간 질환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은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죠. 콜레스테롤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암과 간 질환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등록 연구가 사실 RCT 있고 난 다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그거를 인용할 때 좀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인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더 최근에 조회수 130만을 기록한 영상인데, LDL 콜레스테롤 낮추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 댓글에 보시면은 의사들이 유튜브 내용이 다 이렇게 다르니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예,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 작년에 심장학회에서 발표됐는데, 그거를 이제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왔어요. 조선일보에 났어요, 무려. 작년 8월 달에. 나쁜 콜레스테롤 낮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뜻밖의 연구 결과. 이 연구는 2024년 올해 이제 그 논문으로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 건강보험 자료고 230만 명 서울대 팀에서 분석했어요. 서울대 팀 분석해서 상당히 신뢰도가 있죠. 그죠? 이 논문의 발표 그 결과에 따르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낮을수록 사망률도 그렇지만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 낮을수록 떨어져야 되는데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그러한 관계는 심혈관 고위험군이나 스타틴 사용한 환자에서는 발견이 안 됐대요. 좀 복잡한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스타틴을 사용하지 않고 콜레스테롤 낮은 환자에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낮은 것은 아니다. 참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결론을 낸 이유는 이 연구자들은 등록 연구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 연구의 목표는 콜레스테롤이 낮다고 협심증과 뇌졸중이 안 걸리는 건 아니더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 연구기 때문에 나오는 한계고 이게 사실일지는 사실 알수있도록 해봐야 하는 거죠. 이 연구자 서울대 연구팀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보스 선생님이 계세요. 김효수 선생님이라고. 비욘디에 나오셨어요. 비욘디에 나와서 조회수 148만을 기록하셨는데, 이분이 이 LDL 55까지 낮추는 법, 많이 낮출수록 좋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저희와 이제 술자리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난 심심풀이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 스타틴 한두 알씩 먹는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회수가 3,100회밖에 안 나와서 이런 건 좀 싫어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LDL 콜레스테롤은 낮게 유지할수록 유리하다. 본인은 심심풀이로 스타틴 먹고 LDL 60, 70 정도 낮게 유지한다. 낮게 유지하는 게 정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의 이 연구가 사실은 이 연구란 연구자들은 그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닌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뭐 콜레스테롤 낮으면은 뭐 더 나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전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PCSK9 유전자가 없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LDL이 14예요. 정상치가 130까지니까 14하면은 한 9분의 1, 10분의 1 굉장히 낮죠. 그죠? 의사분들도 뭐 LDL이 한 70, 50, 40 이렇게 내려가면 좀 걱정을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뭐 뇌출혈이나 치매가 생긴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낮은 LDL 14인 분들은 이때까지 한 수백 명 정도 보고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전혀 없고 치매나 뭐 그런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원래 콜레스테롤 낮은 사람, 그리고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 낮춘 사람은 매우 건강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유튜브에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 또 하나를 보면은 급성관상동맥,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겁니다. 심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콜레스테롤이 일반인보다 낮다. 상당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 미국 연구인데 이 심근경색 같은 급성관상동맥 질환으로 입원한 14만 명의 환자를 분석해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174, LDL 콜레스테롤이 104.9로 미국의 평균은 203이나 123보다 더 낮다.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왜 낮으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콜레스테롤이 심근경색 일으키는 게 맞냐? 뭐 이런 주장이죠. 실제로 보면은 이게 또 등록 연구입니다.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더구나 이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조사했어요. 콜레스테롤과 심근경색을 동시에 조사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고 난 다음에 심근경색까지는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조사하면은 그때 콜레스테롤 높은 거하고 심근경색하고 관계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것 같죠. 그죠? 또 하나는 이게 상당히 내과 의사라면은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심근경색 같이 급성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제가 이제 전공의 때 이제 수련 받을 때도 위에 선생님께서 이 환자는 이야기하시기도 제가 환자를 보고 난 다음에 이 환자는 콜레스테롤도 안 높은데 심근경색 걸렸네요. 그러면은 야 임마 이거는 뭐 급성기에 와서 그렇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그 때문에 이게 떨어진 거야. 나중 보면 올라갈 거야. 그게 사실입니다. 연구를 해보면은 고지혈증 약 사용하지 않고 관찰해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1일, 11일, 40일에 걸쳐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보다 심근경색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심근경색 7일 이내에는 기저치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은 47% 낮고 LDL은 32% 낮고 중성지방은 또 높아져요. 급성기에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개월 뒤에 돌아옵니다. 급성 염증 반응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증 여러 가지 인자들이 좀 관여를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폐렴만 걸려도 떨어집니다. 몇 개의 연구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폐렴일 때도 중성지방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LDL, HDL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도 떨어집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심할수록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떨어져서 코로나 환자에서 이분 콜레스테롤 굉장히 낮네
그럼 예후가 안 좋겠구나, 굉장히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논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럼 이 경우에 콜레스테롤 낮은 게 코로나의 원인인가요? 코로나 사망의 원인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걸 이제 2차 연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연구는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고 등록 연구의 발견은 가설입니다. 연관이 있으니까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거를 여러 개 RCT에서 증명을 해서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면은 심혈관 사건도 줄고 사망률이 준다는 것은 이미 RCT로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등록 연구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내용이 좀 어렵죠. 그죠? 연구를 분석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고 많은 이제 연구에 대한 지식과 또 기초 기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유튜브가 한 분은 재활의학과, 한 분은 신경외과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다 의사니까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런 연구나 결과의 해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전문가에게 맡겨두시고 고지혈증 약이 당신을 죽이고 있다, 큰일 난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럼 내과 의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과 의사, 내과 전문의 닥터 K, 조회수 464만. 이번 강의는 몇 개 들어보진 않았는데 또 굉장히 설명도 잘하고 굉장히 좀 그림도 사용해서 쉽게 많은 정보를 잘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다 내과 의사니까 정말 사실을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목이 고지혈증 약 먹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는 많이 안 보시지만 약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쭉 봤는데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약 먹지 않고 고지혈증 치료하는 게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콜레스테롤 간에서 대부분 생산되기 때문이다. 사실이죠. 그죠? 전번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 먹지 않고 치료하냐. 체중 감량을 하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고 그럼 중성지방이 감소해서 LDL이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체중 감량이 LDL 감소는 맞는데 중성지방 감소에서 LDL 감소, 중성지방이 상당히 좀 강조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좀 톤이 약간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삼겹살보다는 목살을 먹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불포화 지방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톤에 대해서 살짝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불포화 지방이 좋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고 또 진실이고 많이 가이드라인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게 RCT도 돼 있어요. 7,400명을 대상으로 대조군과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는 것을 이제 지중해 식사라고 합니다. 이 지중해 식사와 대조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20%나 감소해요. 그래서 현재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에서도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생선과 견과류 섭취를 권장합니다.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효과가 얼마 있느냐? 사실 불포화 지방의 끝판왕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잘 아시죠? 그죠? 오메가3가 등장한 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에스키모 파라독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에스키모인들을 관찰했더니 에스키모인들이 쌀을 먹겠어요? 밀을 먹겠어요? 그렇게 곡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구장창 이제 동물성 지방만 섭취하는데 주로 생선을 많이 드십니다. 생선을 많이 먹어서 지방 섭취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이 적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등푸른 생선에 있는 불포화 지방 그런 역할을 했고 특히 그 중에서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이 이런 이제 심혈관 질환을 막았다. 이렇게 스토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등록 연구죠. 그죠? RCT에서 증명해야 되니까 이거를 제약회사에서 건강식품으로도 개발하고 약으로도 개발해서 여러 개 RCT를 했습니다. 여러 개 RCT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외하면은 심혈관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고 밝혀졌어요. 이미 밝혀졌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경우가 몇 개 연구가 있는데 한두 개 있어요. 그 중에는 굉장히 고용량을 사용합니다. 3에서 4g 하루에. 우리가 약으로 개발된 오메가3는 한 1g 정도 하고요. 건강식품은 전부 한 500mg, 0.5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개에서 8개를
매일 먹어야 심혈관 예방이 좀 그래도 눈에 보이게 있을 정도입니다. 하루에 6개, 8개면은 먹다 보면 속에서 막 생선 비린내 푹푹 올라옵니다. 그래서 심장학회에서는 식품으로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고 하라고 권장하지만 이 약물 복용은 오메가3 약물 복용은 권장하지 않고 지금 오메가3가 약으로 좀 개발되어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쓰느냐? 중성 지방의 저하 목적으로 2차 약으로 보험 인정되어 있어요. 1차 약은 파이브레이트라고 효과적인 약이 있고요. 2차 약으로 중성 지방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콜레스테롤치는 그리 낮추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불포화 지방의 끝판왕인 오메가3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등록 연구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성지방이 중요하다, HDL이 중요하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결정적인 RCT죠. 무려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RCT입니다. 페마파이브레이트라고 이제 강력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약하고 위약하고 비교를 했더니만 중성지방 수치가 189대 254. 그러니까 한 65 정도 낮췄죠. 65.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그죠? 그런데도 심혈관 사건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10.9가 파이브레이트고 중성지방 낮아진 쪽이고 10.7이 위약입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성지방 낮추는 것이 그닥 효과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대체로 다 맞습니다. 약간의 이제 톤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약 먹지 않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법은 체중 감량과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는 건데 이 효과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시는 거 좋아요. 하시는 거 좋은데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중성 지방은 좀 떨어지지만 중요한 LDL 콜레스테롤은 효과는 거의 없고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맛있는 삼겹살을 안 먹는 그런 희생에 대해서 희생을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좀 문제점입니다. 다른 내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과에서 닥터 딩뇨. 이분도 저희 뭐 교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정서를 잘 이야기하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회수 167만 회를 기록한 것이 역시 약 안 먹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법. 이쪽을 한번 살펴보죠. 이분은 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전체적인 트렌드는 다 맞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는 다 맞는데 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추천하는 식단이 대시, 오니시, 한식, 지중해 식단. 한식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이 대시라는 이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좀 한번 들여다보죠. 대시는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트입니다. 이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이라고 그래서 주로는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 개발한 식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단이냐? 과일과 야채와 유제품과 알곡과 견과류를 많이 먹고 포화지방, 고기, 당류, 소금, 설탕 섭취를 제한하자. 이게 상식이죠. 요즘 이게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이렇게 건강 식사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메타 분석 15개의 등록 연구 31개의 RCT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죠. 그만큼 유명한 다이어트입니다. 해보니까 심혈관 질환하고 관상동부 질환을 좀 낮췄는데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혈압은 이 대시 고혈압을 낮추는 연구 그 다이어트인데 혈압은 한 5 정도 떨어졌어요. 총 콜레스테롤 8 떨어졌고요. LDL 4 떨어졌고 당화혈색소 이게 당뇨 얘기입니다. 당뇨 수치가 0.53 떨어지고 체중이 1.4kg 떨어졌어요. 이거를 약하고 좀 비교해 봅시다. 이쪽에 대시 다이어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혈압 강화는 대시는 5, 이 혈압약 하나 먹으면 10에서 15 정도 떨어집니다. 효과가 좀 다르죠, 그죠? 총 콜레스테롤은 8, 치료약 하나 먹으면 100에서 150 정도 떨어집니다. LDL 콜레스테롤 4, 약 하나 먹으면 50에서 80 정도 떨어져요. 당화혈색소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0.53, 0.5에서 1. 뭐 몸무게는 뭐 약이 효과가 좀 애매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뭐 삭센다 같은 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죠. 4에서 8kg인데 1.4. 그래서 이 정말 풀만 먹고 견과류만 먹고
맛있는 삼겹살 안 먹고 한 이 결과가 요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차라리 약안을 먹고 그냥 먹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약 안 먹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은 운동도 하고 체중도 감량하고 특히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이 심혈관 쪽의 전문가 대가께서는 심심풀이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 그 정도가 좀 같이 하는 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에 조회수 113만을 기록을 했는데, 주로 이제 건강보조제 얘기입니다. 건강보조제 얘기인데, 사실 건강보조제는 이 효과가 그리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홍국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이라는 빨간쌀입니다. 빨간쌀. 이게 어떤 이제 진분홍색 곰팡이에 같이 발효시켜가지고 모나콜린 K라는 물질이 나오는 그런 이제, 곰팡이와 같이 발효시켜서 만든 이제, 쌀인데, 이 홍국쌀은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요. 증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낮춥니다. 근데 부작용이 간 기능 장애나 근육통도 있고 어린이 임산부는 복용 금지로 되어 있어요. 간 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최근에 뉴스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상당히 약하고 비슷하죠. 그죠? 실제로 약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이 모나콜린 K는 실제로 로바스타틴이라 그래서 스타틴 약 중에서 가장 초기에 개발됐고 효과도 낮고 이 부작용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쓰는 스타틴입니다. 거기 코팅된 건강식품이 바로 홍국이에요. 뭐 이걸 먹을 필요 있나요? 최근에 나온 그 스타틴을 드시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효능은 표시한 그 기능 성분이 진짜 들어있는지만 보고 이 건강식품이 진짜 이 건강식품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지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은 질병 치료에 목적을 하지 않고 치료는 약을 쓰는 게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칼슘 박사 숀 리라는 분인데 약 안 먹고 콜레스테롤 낮추려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약 안 먹는 거 상당히 좀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볍게 찾아보니까 뭐 백그라운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이제 대표로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주장한 사실은 좀 중간에 이제 노화가 되면서 조효소 CoQ10을 간에서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분도 이거를 강력하게 뭐 근거를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 생각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CoQ10하고 운동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가? 이거 사실 운동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죠? 운동은 LDL 콜레스테롤, 정말 중요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지 않습니다. HDL을 조금 상승시켜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을 좀 상승시키는데 한 0.3에서 5.4, 최대 5까지 상승을 시킵니다. 그런데 HDL 상승은 심혈관 사건을 못 줄여요. 아나세트라핍이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약이 나와가지고 HDL을 23이나 증가시켰어요. 운동은 5, 이 약은 23. 근데 심혈관 사건을 거의 못 줄였고요. 그나마 줄인 거는 LDL 콜레스테롤 용량이라고 봐서 이 약은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HDL을 굉장히 강력하게 증가시켰는데 개발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HDL을 5 높인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 물론 운동을 굉장히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조정용으로 쓰진 않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CoQ10이 상당히 유명하죠. CoQ10은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조효소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에 관여되는데 음식에도 있고요. 간에서도 생성하는데 스타틴을 사용하면은 이 CoQ10 생성 과정, 합성 과정이 같이 억제가 됩니다. 스타틴 부작용의 치료제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작위 대조 연구 딱 보면 이제 가장 그 연구 중에 가장 큰 연구인데 스타틴 쓰고 이 근육통이 있는 환자 120명을 모아가지고 스타틴을 계속 쓰면서 CoQ10을 주고 위약을 썼더니만 통증 스코어가 차이가 없습니다. CoQ10 쓴 쪽이 통증이 좀 더 높고 근육 파워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 좀 변수가 있는 게 이게 가장 잘 된 연구고요.
좀 짜잔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12개의 연구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봤자 한 575명이지만 해보니까 이 메타 분석에서는 근육통과 근육 피로가 호전되고, 근데 정말 근육합병증에서는 근육 효소가 증가합니다. 근육이 파괴되면서 이 증가는 비슷해서 조금 애매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이제 의료계에서는 의학계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든요. 여러 가지 전문가가 모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코큐텐의 스타틴 합병증 방지 효과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있을 수는 있는데 아주 미미한 정도일 거고,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이제 권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그 드신다고 뭐 해는 없는 것 같아요. 건강식품이 뭐 대체로 그러니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고지혈증 치료의 원칙에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음모는 없었습니다. 그 잘못된 해석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안 먹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법, 내과의사 분들이 많이 이걸 영상을 많이 만드시는데, 물론 체중 감량, 동물성 지방 섭취 제한, 운동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로 편하기도 해요. 체중 감량, 운동 부작용 없을 것 같습니까? 부작용 많습니다. 운동하다 다치는 것도 많고요. 체중 감량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 부족도 생기고, 또 동물성 지방 섭취 제한, 그 맛있는 삼겹살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이제 개똥 철학, 개똥 철학을 마지막 말씀드렸는데, 중용은 이제 유교의 그 정신의 철학이고, 중도는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어느 쪽도 집착하지 말고 간도를 지키고 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건데,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 어느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심하면 약도 좀 먹고, 그 다음에 운동,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체중도 좀 조절하고,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고지혈증 치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받아볼까요? 그래서 질문을 답하기 전에 가끔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고 그거를 그 질환에 대해서 보는 줄 알고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고지혈증만 있는 분은 제가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심혈관 질환, 중증 질환을 주로 보기 때문에 고지혈증만 있다고 이 영상 보시고 저를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LDL 엔젤님,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해서 정상 수치 이하로 내려가서 약 중단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끊으면은 한 일주일 내로 다 그 옛날 수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약을 드시길 바라고요. 일단 약을 썼다는 거는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썼다는 건데, 그 수치만 아까 말씀드렸죠.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유지하려면은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고 약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약을 한번 썼으면 계속 쓰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 운동법을 썼을 경우에는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 약 용량을 좀 낮출 수는 있죠. 중단하면은 대개는 실패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뭐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못 끊나요? 이거 한번 먹으면 중독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먹은 만큼 좋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그 교수님 방법 있죠? 먹다 안 먹다 하는 거죠, 뭐. 심하면 열심히 먹고요. 안 심하면은 먹다 안 먹다 하면은 그 운동요법, 식이요법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존버리라는 분이 유전으로 고 LDL인 경우는 보통, 존버리 올려주세요. 유전으로 고 LDL 경우는 보통 LDL이 몇 정도 이상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유전성 질환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그래서 약자로 FH라 그럽니다. 이 경우에는 LDL이 막 220, 260, 뭐 300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뭐 150, 160도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90, 200 정도 되면은 유전성을 의심해서 가족들을 다 조사합니다.
조사하긴 하는데 어떤 이상이라는 이제 기준은 없습니다. 다른 거 보면은 되게 복잡하네요. 소망이라는 분 좀 올려주시죠.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 이 Q&A 세션에서 진료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 기준 하나 가지고 저희가 다 이제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죠. 콜레스테롤 247, 고밀도 53, LDL 156, 뭐 저밀도 LDL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인데 173, 뭐 160, 170 정도 되죠. 콜레스테롤 약하고 혈액순환제 처방해서 드셔야죠. 간이 안 좋아서 좋지 않아서 추적 검사 받는데 약 복용하고 있어서 간 수치는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하면은 간 수치가 올라갈까 걱정입니다. 이게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비욘디의 스타틴 부작용에 대해서 아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비욘디를 넘어서서 이 닥터 투루스라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제가 닥터 투루스라는 유튜브 이 채널에서 제가 이제 스타틴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스타틴 부작용이 간 기능 이상하고 근육통입니다. 근데 간 수치는 초기에 좀 올라가지 않으면 대개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 수치는 일반적으로 뭐 진통제 같은 거보다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00 이하까지, 정상이 40까지인데 100 이하로 정도 올라간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대부분 간 수치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 올라가거나 실제 문제되는 건 200 이상인데 그 정도 가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계속 드시는 게 좋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는 게 좋겠죠. 안 먹는다고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만큼 그냥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YHC님 한번 올려보죠. 중성지방 79, HD 68, LDL 124 스타틴 복용해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올렸는데 뭐냐면 우리가 스타틴 쓸 때 콜레스테롤만 보고 쓰지 않습니다. LDL만 보고 쓰지 않습니다. 위험도를 보고 씁니다. 위험도. 예를 들면은 이분이 가령 뭐 스텐트도 많이 하고 심근경색도 있었고 뭐 동맥경화 조사하니까 상당히 뭐 뇌혈관도 동맥경화 있고 무조건 써야 됩니다. LDL 목표가 70, 유럽에서는 55 이하로 LDL이 123이 아니라 70이나 55 이하로 가도록 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 젊은 여자분 또는 뭐 한 50세 이전이고 담배도 안 피시고 고혈압도 없다 그러면은 안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타틴 복용할 때는 그 수치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약을 쓰실 때는 이 내과 의사하고 상담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밑에 김 선생님, 상당수의 고지혈증 복용자들이 당뇨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지혈증 약에 이제 최근에 도입된, 최근은 아니죠. 10년 전부터 도입된, 다시 각광받고 있는 부작용이 이제 당뇨입니다. 그렇게 당화혈색소 수치를 올려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서 굉장히 강력한 스타틴을 썼더니만 새로 당뇨가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간의 연구를 다 모아가지고 뭐 수십 개의 이제 연구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고용량, 굉장히 강력한 고지혈증 약을 쓴 사람은 HbA1c, 당화혈색소가 0.08, 그 다음에 저용량은 0.06.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6까지 정상이고 보통 약을 쓰면은 한 0.5 내지 1.0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 고지혈증 약을 쓰면은 0.1이 올라가는 거죠. 숫자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러니까 당뇨가 생기는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이 고지혈증 약을 강력하게 쓰면은 살짝 올라가가지고 당뇨로 진단됩니다. 근데 요 정도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당뇨 치료하는 입장,
당뇨약을 쓰는 입장에서는 별 큰 차이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다루는 것이 0.5, 1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뭐 올라간 사람들은 2, 3이 올라가는데 뭐 해봤자 0.5에서 0.05에서 0.1 올라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도 고지혈증 약이 주는 이익이 당뇨 발전이 주는 해악에 비해서 훨씬 높다. 다만 이제 당뇨가 될까 말까 하는 사람 있죠. 뭐 비만이 있다든가 뭐 대사성 증후군 환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유의하게 봐야 되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진 이 스타틴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리바로라는 약인데 리바로는 한 세계 한 30개국에서 당뇨 부작용이 없다고 이제 증명된 약인데 물론 고지혈증 치료 효과는 조금 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런 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분명히 맞긴 한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 걱정되면은 또 내과 의사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 철창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청 철창살 분이 콜레스테롤 약간 넣고 중성지방 200중만이가 리피트하고 오마크 두알 같이 먹는데 오마크가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마크가 콜레스테롤을 낮추진 않고요.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사용하는데 사실 중성지방이 원래 200중만이라면 안 드셔도 됐죠. 그죠?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론 중성지방이 500 이상이면은 이제 췌장염이 잘 걸립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치료해 줘야 되는데 200에서 500 사이 뭐 한 400까지 정도는 논란이 있는데 근데 많은 의사분들이 오마크를 오메가3를 처방합니다. 왜 하느냐? 일단 환자분들이 좋아하세요. 오메가3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처방하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고지혈증, 그 중성지방을 떨어뜨립니다. 처방하고 수치를 보면 떨어져요. 환자분도 행복하고 의사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처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오마크 두알이면은 오마크라는 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판된 거, 약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1g 정도 됩니다. 두 개면 2g이죠. 아까 효과 있으려면은 3에서 4g. 1g에서 2g 사용한 이 연구는 효과가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드세요. 중성지방을 좀 떨어줍니다. 그 다음에 오리온님 스타틴은 퐁당퐁당 건너뛰면서 먹어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이죠. 끊는다고 해로운 건 아니에요. 해로운 건 아닌데 효과는 떨어지죠. 그죠? 우리가 콜레스테롤 치료할 때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사실은 이제 미국 기준, 유럽 기준, 우리나라 기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전체 원칙은 뭐냐면은 내가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강력하게 떨어뜨리고 질환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뭐 좀 약하게 떨어뜨려도 된다. 이런 주장인데 만일 심장병이 없고 뭐 뇌졸중이나 뭐 다른 뭐 석회화, 동맥경화 이런 게 없다면은 스타틴 먹기 귀찮으면 그냥 퐁당퐁당 드셔도 돼요. 그래서 LDL로 따지면은 뭐 유럽 기준은 115 이하, 우리나라 기준은 뭐 160짜리도 있고 130짜리도 있는데 조금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높은 정도를 수치를 보면서 퐁당퐁당 건너서 뛰면서 드셔도 되는데 매일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강나영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에서 동맥경화 발생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병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건 당뇨입니다. 당뇨병. 당뇨병이 가장 강력해서 이거는 오랜 기간 당뇨가 있으면은 좀 불행히도 당뇨를 잘 치료해도 혈관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은 상당히 복잡한 병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혈당만 보지만 실제로는 지방이나 단백질 대사도 다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건 당만 보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사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당뇨가 제일 강하고요. 단기적으로 제일 강한 거 여기 없는 겁니다. 흡연이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 40대, 50대에 심근경색이 생겼다. 이거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니에요. 그게 담배입니다. 담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강력하다면 그렇지만, 그런데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흡연을 제외하고 이 중에 가장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 고지혈증이에요. 당뇨는 아시겠지만 약을 여러 가지 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많고, 잘못 조절하면 저혈당 빠지고, 고혈압도 조절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고지혈증은 조절, 약만 잘 드시면 조절이 굉장히 잘 됩니다. 물론 약 안 드시고 이제 뭐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조절하려면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약들은 아주 뭐 한두 알만 드셔도 바로 조절되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장혈관 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고지혈증 치료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나다운 씨께서 올리신, 이거는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올려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오메가3를 처방해 줬는데 설사를 계속하는데 지금 1주째입니다. 복용을 계속해도 될까요? 오메가3가 설사가 나는지는 사실은 약의 부작용을 딱 조사하면은 대부분 설사, 변비 이런 건 위장 증세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오메가3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메가3가 절대적인 약이 아닙니다. 스타틴도 퐁당퐁당 먹는데 콜레스테롤은 퐁당이 아니라 뭐 퐁퐁퐁퐁 당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복용 그만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오메가3 때문에 설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시려면은 한 일주일 끊으세요. 스타틴도 일주일 끊는 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별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주일 끊어보시고 설사가 그치면은 그리고 다시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게 설사가 생기면은 오메가3 때문에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우연히 겹친 거겠죠. 그죠? 잠시 끊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다 한 거죠, 피디님? 예. 오늘 뭐 장시간 좀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뭐 이게 운동하고 동물성 지방 좀 줄이고 체중 감량하고, 그게 굉장히 권장합니다. 권장하고 저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효과가 아주 강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콜레스테롤 수치, 고지혈증 치료는 약을 써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약과 생활요법을 병행하는 중용, 중도 이런 이제 밸런스된 치료법을 권장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